지금 집 팔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인남님.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하지 않은 33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저는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와이프도 회사원입니다. 둘이 합쳐서 소득은 월세 소득 50 포함해서 700 정도 됩니다. 모아둔 돈은 없고 미국 주식에 5천 정도, 10평대 소형 아파트를 각자 명의로 한 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 수원, 영통구 소재. 한 채는 저희가 거주 중이고 한 채는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명의로 샀다는 거 보니까 아마 결혼하실 때 한 채 한 채 가지고 만나신 것 같고, 보통은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일 때 뭐 갭 투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침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둘이 결혼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 혼인신고하지 말고 한 채씩 삽시다 뭐 이랬을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저희가 대출이 많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각각 담보대출, 원리금, 고정금리 2% 중반대로 받으셨고, 부부 각각 신용대출 155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2% 중반대로 받아놨다는 거 보면은 아마 꽤 오래전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금리 2%의 중반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대출이 되게 문제 되시겠네요 라고 하면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고정금리라는 것도, 그리고 2%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뭐 문제가 없잖아. 뭐야 이거 뭐 지금 뭐 기만하는 건가? 근데 이제 신용대출이 155만 원 정도가 있다는 게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맞벌이를 할 때는 총수입 총지출이 200을 상회하는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월세도 받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보죠. 저희가 아기를 가질 계획이어서 한 명이 휴직을 하는 기간에 총수입 총지출이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윳돈이 안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여윳돈이 안 생기니까 불안하다.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도 고민 중이라 그 전에 아파트를 매도할지 미국 주식 계좌를 정리해서 신용대출을 상환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에요. 부동산은 두 채 다 10평대 소소형이며 한 채는 분당 정자동, 한 채는 수원 영통구. 수원 아파트는 현재 실거주 중입니다. 재건축 및 철도 호재가 있지만 현재 심리가 죽어서 두 채 모두 탄력은 받지 않고 있네요. 매도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계좌는 대부분 우량주에 넣어놨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과금 16, 통신비 11, 교통비 30, 보험 17. 보험이 조금 뭐 많은 편이지만 뭐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정도고요. 부부 용돈 40, 11조 10, 부모님 용돈 100, 대출 155. 변동 지출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100 안쪽으로 잘 악착같이 하고 계시네요. 악착같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 장모님이 각각 혼자 계시고 어렵게 지내고 계셔가지고 매달 용돈으로 100을 드리고 계시고요. 저희 용돈은 20으로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고 있습니다. 꼭 채택해주세요 이랬는데, 뭐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크게 고민되는 사연은 아니죠. 근데 이제 월소득 700이고 맞벌이 하고 계시고 혼인신고도 안 하셔가지고 아마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서 제한이 안 되실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도 지금 없는 상황, 거기다가 또 되게 좋은 상황인 거는 꽤 옛날에 사셔가지고 이미 한 채는 또 실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거 문제도 해결이 돼 있는 상태고, 다만 또 한 채가 있긴 한데 이건 분당이야. 근데 월세를 또 받고 있어. 그러니까 월세 받으려고 대출을 받은 거지, 사실 이걸 전세로 돌리면 뭐 전세가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대출의 상당수가 또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건 생각이 좀 드는데,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근데 이분이 고민하는 거는 뭐냐 이거죠. 아기를 가질 계획이고 혼인신고도 고민 중이라 아파트를 매도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뭐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결혼하고 5년까지는, 그러니까 혼인신고요. 혼인신고하고 5년까지는 각각 1주택자로 취급해가지고 일시적 2주택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뭐 혼인신고 한다고 해서 뭐 당장 뭘 팔아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고민할 사항은 아니고, 아이가 생길 계획인 거잖아요. 아이가 지금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부터 아무리 못해도 10개월 이상 걸리는 거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혼인신고는 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은 어떤 뭐 매도의 그런 타이밍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거겠죠? 대출이 많은데, 본인이 봤을 때 좀 많은데 집을 팔까요? 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대출금 자체가 너무 크다 생각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대출금보다는요 원리금 상환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유가 있으면은 대출이 나한테 감당 가능한 거고, 원리금 상환이 힘들면은 대출금이 작아도 나한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사상 최저 수준의 거래량인데, 이게 2008년 9년 금융위기 있잖아요. 그때보다도 3분의 1 수준이고, 서울은 지금 거의 뭐 바닥 중에 이렇게 바닥인 적이 없습니다. 거래가 지금 아예 안 되는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은 그냥 멈춰 있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거래가 찍히는 지역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일시적 2주택으로
정책으로 지금 안 팔면은 양도세를 갑자기 많이 맞는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만간 돌아가실 것 같아요. 뭔가 뭐 병이 좀 갑자기 안 좋아지시거나. 근데 이분이 거주하고 계실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아가지고 뭐 세금이 많이 적은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으로 가면은 세금이 막 엄청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지금 팔아야 되는데 거래량이 금융위기 때보다도 3분의 1로 완전 최악의 상황이니까 거래 자체가 중단됐는데 나는 무조건 팔아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분들이 지금 팔아야 될까요? 라는 걸 고민할 때는 나도 이런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어차피 한 채는 또 실거주 중이잖아요. 그러면 뭐 크게 불만이 없으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것까지 팔아가지고 완전 무주택으로 한 다음에 월세로 갈 것인지 요거를 한번 선택은 해보셔야겠지만, 뭐 이런 생각이 굳이 없다면은 얘는 뭐 가지고 가고 그럼 분당을 팔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책에도 썼지만은 파는 거에 타이밍을 재시는 분들은 이걸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아서 현금화가 아니고 이걸 팔아서 뭐에다가 뭘 옮기지? 저는 뭐 현금보다는 차라리 뭐 지금도 뭔가 이렇게 불황일 때 반대로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옮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간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타이밍 봐서 들어가야지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라면은 아주 뭐 민감하게 내가 지금 뭐 정리하고 내년 뭐 언제 들어가고 뭐 이런 걸 막 따질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일반 투자자 아니면 그냥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필요해서 샀는데 올랐어요, 뭐 이런 분들 정도라면은 우선은 다른 거를 좀 살 거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해 그럼 그때 좀 팔까라는 거를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보통은 말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갈아탈 게 마땅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분당과 수원에 초소형으로 가지고 계시고 산지도 꽤 몇 년 되신 것 같다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급하게 판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싸게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거래가 워낙 힘들게 정책들이 많이 꽉 차 있는 상태니까. 그럼 여기서 팔아서 현금화해서 이걸 가지고 뭘 할지가 마땅히 없다면은 굳이 그렇게 급하게 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거래가 실종 상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취득세 같은 것들, 부동산을 통해서 세금이 발생하는 것들이 꽤 큰데 이런 것들이 급감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세수를 확보해서 이걸로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고 다 정해놓은 지자체나 뭐 정부들도 지금 갑자기 지금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월급을 5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30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뭔가 조만간 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거래가 안 되고 하면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거, 규제 지역을 뭐 푼다거나 뭐 이런 식의 좀 약간의 부양책 같은 것들을 조금씩 쓰긴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급하게 팔 게 아니라면은 어차피 거래가 안 된다면 잠깐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요건 있어요. 급매로 팔고 급매로 사는 거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급매라는 판도 심리가 불안할 때 급자가 붙는 거지, 심리가 다시 안정이 되면은 급자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싸게 팔아서 속상하긴 하지만 남도 싸게 팔기 때문에 요럴 때 갈아타면은 사실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근데 내 거는 정가에 팔고 남의 거를 급매로 살려면은 이제 조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비과세 구간에 들어가 계시다면은. 근데 그렇게 쉽게 거래가 잘 되는 수준이 아닌 거래량이다 보니까 안 팔리면 어쩔 수 없다 정도의 포지션이 맞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급매로 팔아. 우선 급하게 팔 이유는 없는데 우선 팔고 현금을 들고 나중에 타이밍 봐서 다시 들어가자라고 생각하면은 요렇게 거래가 좀 중단되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실익은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사실 좀 힘들긴 합니다. 여기 저는 오히려 매번 얘기하지만 부모님 용돈 있죠. 제가 무슨 불효자식이어서가 아니고 이 부모님 용돈이 생각보다 지금 너무 크다는 게 저는 계속 마음에 걸리거든요. 뭐 11조를 10만 원 하시는 건가? 100만 원인지 10만 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오타인지는 모르겠어요. 주신 그대로 쓴 거니까. 근데 700 버시는데 11조가 10은 아니잖아. 이거 뭐지? 이거 헌금인가? 헌금 같기도 합니다. 헌금이겠죠? 아마 10만 원은 헌금이고. 근데 부모님 용돈 100만 원이 사실 좀 과하긴 하다. 물론 이해는 하죠. 저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는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무조건 어떤 효심으로만 따질 수는 없는 거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앞으로 계속 줄 수 있는 금액 수준인가를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특히 아이를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이 낳고 하면서 점점 이제 소득이 막 줄어들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어쨌든 간에 내가 주는 돈이 크진 않아도 이게 생활비잖아요. 그럼 이 생활비를 디폴트로 생각하시고 뭔가 플랜을 짠단 말이죠. 근데 이걸 내가 계속 못 주게 되면은 부모님도 갑자기 막 꼬여요. 어떻게 하지 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7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면
하면은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세후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한테 뭔가 드리거나 남한테 무상으로 주는 거, 뭘 바라지 않고 주는 거는 늘리는 게 좋은 거지 줄이는 게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거에서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아주 조금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그 비율로 쭉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소득도 늘리고 자산도 늘려서 그때 천천히 많이 늘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좋은 거지. 제가 약간 무리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장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우선은 좀 이만큼 뚝 떼가지고 계속 드리고는 있는데 너무 부담되네요, 너무 힘드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줄이려고 하면은 서로한테 힘들다. 거기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아이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조만간 낳을 거라고 하시면은 아마 소득에도 문제가 되겠죠. 육아휴직도 막 하셔야 되고 막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소득이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고정비가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대출보다도 다른 거에서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아이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매달 60만 원 정도는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700만 원 정도는 아이가 돈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세후 700을 가져가는 거니까 아이 낳으면 한 연봉 1000만 원이 그냥 쭉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그만큼의 소득 감소분을 고려해서 지출을 다시 짜는 게 좋다. 물론 아이를 돈으로 볼 수는 없죠. 그 이상의 기쁨을 주죠. 돈 1000만 원 이상의 훨씬 큰 기쁨을 주지만 그렇다고 아이가 알바해서 나한테 돈 벌어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시면 안 되고 아이한테 쓸 돈도 있고 부모님한테 드릴 돈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주고도 우리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가. 나중에 만약에 줄이게 되면 더 섭섭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조금 줄였다가 나중에 많이 드리는 게 오히려 효도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봤어요. 상황이 심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뭐 대출 부담도 전혀 없는 분들이라서 뭐 신용대출이 부담스러우시면은 뭐 주식을 좀 정리하실 수는 있겠지만 급하게 팔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다른 식의 고정비를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